최영우가 10년 만에 원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로 복귀했다. 이로 인해 나성범의 지명타자 출전 횟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차세대 이승엽으로 불리는 김석환에게 기회가 돌아올 수도 있다. 삼성은 3일 최영우와 2년간 26억 원에 계약한 것을 공식 발표했다. 최영우를 영입하지 못한 기아는 방출 시장의 주요 선수인 김재환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팀 내부의 육성 자원을 통해 외야와 중심 타선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난 3년간 다리 부상을 앓아온 나성범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아 외야진은 내년에 상당한 구조 조정을 겪을 수 있다. 나성범이 우익수와 지명타자 역할을 오가고 김호령이 주전 중견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오선우는 1루수로 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외야 타자를 영입하더라도 한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다. 예측 불가능한 요소는 많지만 이 공백을 메꿀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김석환이다. 그는 외야와 중심 타선, 왼손 타자 라인업의 공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다. 김종국 전 감독 체제에서 주전 기회를 얻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성장통을 겪은 끝에 올해는 의미 있는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 47경기에서 타율 0.265, 2홈런, 16타점, 14득점, 오패스 0.710, 득점권 타율 0.345를 기록했다. 특출난 성적은 아니지만 광주동 성고 출신으로 2017년 2차 3라운드 24순위로 입단한 김석환에게는 최고의 한 해였다. 오선우가 1루수를 맡았을 때 좌익수로 기회를 얻으며 만들어낸 결과다. 내년에는 확실히 김석환에게 달렸다. 최영우의 이적은 막대한 손실이지만 김석환에게는 야구 인생 최대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타격 감각이 살아나면 지명타자로도 기용 가능하다. 수비가 특별히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지명타자 로테이션은 현대야구에 잘 맞는다. 지금까지 김석환은 퓨처스리그에서 맹활약했으나 1군에서는 부진을 거듭했다. 타격폼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변화구 대응이 취약하다는 평가도 꾸준히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올 시즌 내내 김석환의 타격이 안정감을 찾았다며 칭찬한 바 있다. 1군에서도 통한다는 가능성을 보인 한 해였다. 김석환도 내년이면 벌써 29살이다. 더 이상 젊은 선수라고 할 수 없다. 동시에 이제는 그 잠재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오키나와 마무리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좌타 거포라는 점에서 기아가 결코 놓을 수 없는 존재다. 최영우의 삼성 복권은 기아 타선에 엄청난 구멍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의 삼성행을 기아가 막기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최영우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는 심재학 단장의 구상과 이범호 감독의 전략에 달려있다. 최영우는 스태티즈 기준 기아에서 9년간 WR 35.43을 쌓았다. 34세부터 42세까지 이만큼의 기여를 할 선수가 KBO 리그에 없다. 그의 부재를 단일 선수로 채울 수 없다. 여러 선수가 함께 나서야 한다. 두세 명이 평균 이상의 활약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기아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지명타자 순환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생긴다. 최영우는 40대에 들어 사실상 수비에서 멀어졌다. 144경기를 소화하는 현대 야구에서 선발. 선수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 지명타자 교체 운영이다. 하지만 기아는 최영우의 존재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어려웠다. 다만 최영우는 그런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활약을 펼쳤다. 내년부터는 최영우가 없기 때문에 지명타자 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명타자 자리는 당연히 나성범이 자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3년 내내 다리 부상을 겪었다. 젊은 나이도 아니며 수비 범위도 다소 줄어든 상태다. 나성범이 주로 지명타자를 맡으면 외야수 활용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가능성을 보여준 차세대 이승엽, 김석환에게는 기회가 된다.
기아는 패트릭 위즈덤과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당연히 수비와 타격을 갖춘 외야수를 보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호령이 주전 중견수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김석환이 내년에 주전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내야에서는 김선빈의 지명타자 출전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김선빈이 수비를 하지 않으면 김도영의 친구이자 경쟁자인 윤도현의 출전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이범호 감독은 마음속으로 윤도현을 김선빈의 이루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은 윤도현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해다. 김도영이 복귀의 전임 3루수로 활약하고 오선우가 전임 1루수로 뛴다면 1루와 3루 모두 소화 가능한 미완성 거포, 변우혁은 다시 후보 선수로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변우혁이 준비를 잘한다면 지명타자로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충분히 보인다. 최영우의 공백은 중심 타선의 강제 재건축으로 이어진다. 김석환, 윤도현, 변우혁은 기아가 반드시 키워야 할 타자들이다. 이외에도 올해 내야 백업으로 활약한 박민과 김규성의 출전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박찬호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군이기도 하다. 기아가 아시아 쿼터 유격수를 영입해도 두 선수의 가치는 변함없다. 최영우의 삼성 이적은 기아로서는 되돌리기 힘들다. 그 대신 이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만들 지혜가 필요하다. 포기할 이유는 없다. 승리를 위해 수비도 중요하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미완성 좌타 거포 김석환은 지난 6일 광주 한화전 이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타격을 재정립하고 1군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팀이 이기기 위해 타격 못지않게 수비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석환은 제가 수비에서 더 집중해야 합니다. 신호를 놓치는 실수도 있었어요. 팀이 승리하려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가 중요합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 전념하면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외야 수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는 아니지만 양쪽 코너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김석환은 8일 광주 한화전에서 7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 경기 초반 두 차례나 멋진 수비를 선보였다. 1회 초 1사이 3루에서 노시환의 타구를 워닝 트랙 근처에서 가볍게 점프하며 아주 깔끔하게 잡았다. 펜스 바로 앞이어서 공이 떨어질 지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낙점을 잘 찾아도 점프 타이밍을 놓치면 펜스를 직격할 장타가 될 뻔했다. 중계를 맡은 MBC 스포츠 플러스 박재용 해설위원 역시 어려운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펜스를 등진 상태에서 공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점프 시점이 매우 적절했고 키가 커서 잡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수비였어요. 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석환은 2-5로 지고 있던 3회 초 1-4-1. 2루 상황에서도 멋진 수비를 보여주었다. 최재훈이 친 공 역시 펜스 바로 앞으로 날아갔다. 김석환은 이번에도 점프하며 공을 잡아냈다. 하지만 공을 잡은 직후 펜스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를 펜스에 강하게 부딪혔다. 김석환이 부딪힌 부분에는 쿠션이 전혀 없었다. 기아 챔피언스필드 좌측 외야에는 불펜이 자리 잡고 있다. 불펜이 설치된 구역은 펜스가 철망으로 이루어져 있어 필드에서 불펜 안을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불펜 쪽에는 충격 완화 장치가 없어 좌익수에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김석환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을 잡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다. 김석환은 플레이를 마친 뒤 잠시 그라운드에 앉았고 트레이닝 스태프가 급히 필드로 뛰어들었다가 나왔다. 이후 그는 결국 4회 초가 시작되면서 교체되었다. 구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단순한 염좌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기아는 경기가 없었던 지난 9일 김석환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시즌 김석환은 17경기에서 타율 0.239, 6타점, 4득점, OPS 0.547을 기록 중이다. 수치만으로는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지만 최근 꾸준히 중요한 적시타를 만들어내며 기여해왔다. 특히 우한 투수가 선발로 등판할 때는
꽤 유의미한 활약을 펼쳐왔다. 따라서 김석환의 1군 배제는 재조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